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내일장 투자할 만한 성공 섹터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두둑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첫 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급락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종목 SOS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시간 급락 종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챙겨가는 종목 심폐소생술을 해주실 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급락 종목 점검하기 전에요.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뭐 약간의 좀 우울하죠.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넷플릭스, 뭐 전에 발표했었던 이제 뭐 테슬라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술주 중심으로 실적이 예상 대비 좀 좋지 않았었죠. 그나마 ASML이 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은 뭐 순예약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세를 주가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도 뭐 기술주들이 지금 비중이 크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뭐 갑작스러운 것보다도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많이 올랐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근데 뭐 어떤 이 펀드멘탈 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가는 것보다도 약간의 모멘텀 중심으로 주가 오버슈팅한 어떤 펀드멘탈을 대비하면은 좀 오버슈팅한 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숨고르기 국면에 좀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환율 또 상승하고 또 미국 이제 그 실적에 뭐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는 어떤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좀 주가 변동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면서 시장을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주들 그리고 그 여행 항공주들이나 이 항공주들이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나마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그 방산주들이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얘기지만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 상태고, 정부에서 방산 업종에 대한 그 어떤 정부 지원 정책도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의 상승세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업종이 바로 이제 원전 관련주 그리고 방산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방산주 같은 경우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테마로 치부를 당하다가 이 작년부터 이 수출주 효자 업종으로 우리나라 경기에 많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현대로테 그리고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한국항공우주 LH 넥스원 대표적인 이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K2 전차에 대한 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수주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루마니아 여러 가지 동유럽 쪽에서의 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이 기체 부품에 대한 수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방산주로도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이 항공 부품주로서도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이 한국 항공 우주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좀 가져야 되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두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분위기를 좀 낮게 하는 모습도 오늘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이 기관의 매도세에 더욱더 좀 약세장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 좀 살펴주셨고, 또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우리 즉시 반도체주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도 약세장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만 눈에 띄는 좀 상승 섹터, 방산주 이렇게 꼽아주시면서 해외 수주와 또 미국 진출 소식 등의 상승을 한다. 이렇게 조금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급락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제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현재 2시 30분 기준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30분 기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하락세였는데요. 오늘은 하한가를 찍어낸 윈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한가로 직행한 모습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한 태경 BK, 현재는 13.04%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도 6거래일 만에 낙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8.0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승 행진 최근 보였던 웅진식 어제에 이어 오늘 하락 같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4%대 낙폭 유지 중이고요. 1.2%대 하락폭을 보이는 이마트까지도 오늘 급락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급락 종목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NF를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LNF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좀 낙폭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우선 테슬라 하면 이제 LNF라는 인식이 강하죠. 지금 수익성이나 다른 것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겠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기대치를 좀 낮췄죠. 이 실적 발표 후에 기대치를 낮춘 이런 모멘텀을 좀 보여주면서 모멘텀이라고는 안 좋은 모멘텀이죠. 그렇기 때문에 LNF 주가도 연초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좀 올랐죠. 그런 상황에서 차익 실현에 그대로 노출이 됐던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 이제 해외 쪽 어떤 교환사채에 대한 발행한다는 공시가 어제 장 끝나고 나오면서 이 불안감이 좀 있었던 상태인데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이 SK하이닉스와 교환사채가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우선은 유통 주식심 늘리거나 면에서는 좋은 취지일 수도 있겠고 또 이 자금을 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유치한다는 목적에서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어제 가격보다는 좀 높은 상황에서 이 교환사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 수준 높은 부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약간 얼어붙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LNF에 대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LNF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 관점을 좀 유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어떤 차익에 대한 어느 폭까지 나올지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좀 버티는 과정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한 530억대 예상이 되죠. 기존에 예상했던 대비해서 이제 실적 발표를 가까우면서 좀 낮춰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은 지금 이런 수준 같은 경우가 어떤 시장에서의 좀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긴 한데 만약에 내일 주가가 좀 상승세로 보여주었을 때는 말씀드렸던 우려감 부분은 단기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좀 있다. 왜냐하면은 2분기부터는 LNF의 이 생산량과
또 이제 뭐 가격 전가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는 LNF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LNF가 한 가지 딱 이제 약점으로 꼽혔던 부분이 뭐 테슬라 쪽에서의 의존도가 좀 높았죠.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 이 테슬라 쪽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에 의한 이 고객사의 한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LNF가 그나마 유일한 약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하지만 이제 고객사 뭐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집니다. 이 고객사 다변화라는 부분은 역시 이 LG솔루션이 좀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 또 미국에서의 뭐 포드나 또 여러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객사 다변화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LG솔루션에 대한 LG솔루션의 고객 다변화에 의한 LNF의 생산량 증가도 기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또 IRA 발표 이후에 이 정부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LNF에 대한 매수 관점도 괜찮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장 LNF 하락세는 아무래도 테슬라의 영향이 좀 큰 듯한데요. 다만 2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앞서 좀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한 LNF입니다. 계속해서 좀 낙폭을 보일지 좀 이 투자자분들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 이 앞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코멘트도 살짝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이게 버텨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떤 좀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목표가보다는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가는 27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27만 원을 내려갔을 때는 약간의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죠. 하지만 27만 원을 좀 버텼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티는 관점, 그리고 27만 원에서 어떤 바닥을 지고 반등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기보유자분들은 버티는 전략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 27만 원 이탈을 할 시에는 손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구조할 종목입니다. 웅진 싱크빅인데요. 오늘장 웅진 싱크빅도 4%대 낙폭을 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이슈로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단순으로 본다고 하면은 차익 실현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웅진 싱크빅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유가 어떤 기존의 학습체 판매가 아니죠. 이 기존의 사업 부분을 AI와 접목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웅진 싱크빅에 대한 이 AI와 관련된 주가에 대한 상승률의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어떤 성장주들의 하락과 함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좀 신고가 이후에 주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매출 부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스마트 오류 30%, 그리고 이 싱크빅, 스마트 싱크빅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싱크빅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AI와 관련된 산업이 아니라 바로 지면 학습,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육 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스마트 올 같은 경우가 AI와 접목된 학습 기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올의 외연 확장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주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습관이나 어떤 문제풀이의 패턴과 같은 이 빅데이터 기반에 대한 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기존의 어떤 그 학습자 수도 그렇고, 기본적인 학습자 수에서 AI에 대한 이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죠. 이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을 1조 이상까지 잡는 부분도 바로 이제 이런 AI와 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작년 말 기준으로 벌써 이제 기존 회원 수가 지금 25만 명까지, 23만 명까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뭐 영유아, 그러니까 유아, 그리고 초등이 아니라 이 중등 쪽에서의 비중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대세도 AR 관련된 스마트 교육이 시장에서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의 1조까지 잡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고학년 이상의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마진을 나올 구조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 부분은 좀 많이 이 부분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내일 주가가 좀 더 반등을 하는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차익전, 단순 차익으로 끝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AR 패드하죠. 이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터랙티브 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해외 쪽에서의 이 주문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IP 쪽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잡히고 있으니까 납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웅진 싱크비 관심 있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웅진 싱크빅 현재 AI와 접목한 사업으로 최근 주가도 신고가를 조금 갈아치웠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의 하락세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 조금은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 주셨는데요. 또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엔 또 8%까지 급등세를 조금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버티는 전략이 좋을지 아니면 도망가도 좋을지 어떤 전략을 조금 취해야 될까요? 버티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LNF 마찬가지로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3,000원 선에서 봤을 때 주가가 밀리면은 1차적인 손절을 해야겠지만 3,000원까지 주가가 하방 경직선 유지한다면은 추가적인 매수도 저도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은 지금은 어떤 추가적인 매수보다도 버티면서 이 손절가에 대한 부분, 하방 경제성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버티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현재 기 보유하신 분들 버티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만 3,0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점검 이 종목 바로 이마트입니다. 오늘 이마트도 좀 급락세 연출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이런 연출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의 이익폭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이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마트의 실적에 대한 상반기 때 실적, 그러니까 뭐 1분기도 그렇고 2분기 때까지 실적에 대한 어떤 물음표를 좀 다뤘던 부분이 이마트의 오늘 하락세를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 뭐 매출액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고, 이 호텔 사업부나 여러 가지 이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기여도가 생각보다 많이 좀 약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 이 실적의 우려감을 나타낸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는 지금 540억 정도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원래 그 컨센서스가 800억까지 이상도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 500억까지 낮췄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주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이 이마트에 대한 좀 관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마트에 대한 이 실적, 그러니까 뭐 스타컴이나 여러 가지 뭐 이커머스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언제 회복될지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주가가 그전처럼 뭐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들처럼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의 노출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너무 큰 어떤 기존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처럼 주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지켜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상반기 이익폭이 크지 않을 전망에 좀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현재 좀 버티자는 전략을 조금 취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마트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혹시 손절가 같은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도 이제 9만 원입니다. 손절가 9만 원 말씀을 드릴 텐데,
뭐 9만 원만 어떻게 보면은 하방 경직성도 또 유지를 해야죠. 9만 원 떨어뜨렸을 때는 앞선 종목들보다 차익실현 나올 가능성은 저는 많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해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서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마트 이제 9만 원 이탈시 손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화 음질이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급락주에 대한 점검을 해봤다면 이제는 장 마감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확실한 이 성공적인 마침표 오늘 매매 일지에 찍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찬스 종가 베팅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지난 시간 공략주로 좀 제시해 주셨던 이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4월 13일 공략주로 제시해 준 이 파미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기준 4%대가 넘는 수익률 나타냈는데요. 네. 와, 대단합니다. 네. 일단 사실 오늘 시장의 지수의 조정이 좀 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수익 낸 것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또 가장 걱정일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우선 파밀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네. 상승 이후에 지금 지수라든지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아무래도 조정의 깊이가 조금 나온 상황인데 만약에 없으시다라고 하면 네. 저는 파미셀을 현재 구간에서 다시 담아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파미셀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단키트에 사용하는 이 시약, 네네. 뉴클레오시드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최근에 또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 시장의 관심이 너무 2차 전지에 쏠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아마 눈에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수의 조정이 좀 깊고 2차 전지줄도 뭐 선별적으로 움직이긴 했으나 뭐 지난주보다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네. 아마 이제는 이러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또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 포트에 만약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이 음봉이 조금 길게 떨어져서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테마에 대한 흐름을 놓고 보면 네. 저는 현재 구간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미셀 아직 포트에 담지 못하신 분들 현재 구간도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월 6일 공략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입니다. 이 빙그레도 4.56% 고가 기준으로 좀 치솟았네요. 네. 일단은 네. 빙그레로 5%에 가까운 제가 수익을 드린 거에 저는 네.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축하드립니다. 네.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놓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막 큰 변동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공략했던 타이밍이 조금 좋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고 당시에 제가 두 가지 힌트를 드렸죠. 스마일 그리고 스마일. 목욕탕. 아, 맞아요. 네. 일단 뭐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기 시작하는 오늘 에도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전제 조건은 제가 당시에도 하나를 다른 게 뭐냐면 만약 포트에 빙그레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 방어주의 종목이 있다면 빙그레를 굳이 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만약 경기 방어주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 구간에 빙그레 담아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설탕 가격이 오른 만큼 또 판가가 인상이 되고 또 판가가 인상이 된 만큼 여름이 성수기입니다. 네. 빙그레는 빙가류
그쵸.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이기도 네네.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여타 음식료 업종들보다 늦게 출발하긴 했어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더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빙그레도 현재 구간 신규 공략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빙그레 종목 말씀해 주시니까 좀 네. 웃음꽃이 조금 피는 듯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빙가류 같은 경우에 시기상으로도 좀 잘 타고 있는 모습이다. 네. 왜냐면 앞으로 이제 여름철이 되면 좀 이렇게 매출도 좀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받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종목 다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4월 11일 공략주 제시해 주신 삼성중공업인데요. 네. 얘는 조금 더 높습니다. 고가 그렇죠. 기준 11%대가 넘었네요. 일단 삼성중공업은 저도 계속 이 실적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5년 만에 흑자를 정말 이번 1분기에 내보일 수 있을 네네네.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오늘 장 초반부터 지수의 조정의 폭이 깊어질 때도 사실은 조선업은 그나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네네. 이유가 뭐냐면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 어떤 섹터보다 지금 현재 높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굳이 이 구간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또 투자자들의 이 배신을 때릴 만큼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좋게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 상승의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없으신 분들 또한 저는 현재 구간 삼성중공업이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만약 이 삼성중공업이 좋은 실적이 내면 당연히 삼성중공업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또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조선 기자재 쪽으로 눈을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 기자재도 결국 조선업이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따라서 변동성을 키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네. 투자의 팁을 드려보자면 삼성중공업을 보심과 동시에 네. 만약 삼성중공업이 좋은 실적을 냈다? 네. 그러면 조선 기자재 쪽도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오늘 조선 관련 섹터들도 좀 강세를 좀 나타내고 네.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조금 리뷰를 해주시면서 좀 이렇게 뿌듯하신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앞으로 좀 매출도 체크해 보시면서 매출이 좋다, 뭐 이렇게 나타난다면 조선 기자재 쪽도 좀 집중해서 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가 베팅 좀 확실하게 해볼 만한 섹터와 종목 좀 가져오셨을 텐데, 네. 그렇다면 섹터와 관련된 이 힌트 키워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 바람, 여자입니다. 네. 딱 떠오르는 데가 있긴 있죠? 있습니다. 네, 있을 건데 네, 그 있을 중에서 건데. 네.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 뭘까가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중에서요? 네. 오. 네, 일단 뭐 돌, 바람, 여자 이렇게 삼다도라고 하면 삼다도, 우리가 맞아요. 흔히 네. 제주도를 이제 떠올리죠. 네, 대부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제주도와 연관이 된 어떠한 섹터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항공도 있을 것 같고, 아, 네. 여행 쪽도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고, 아무래도 뭐 렌터카 분야도 맞아요. 아마 고민하실 것 같고. 그리고 현지에서 나오는 뭐 농수산물 같은 그렇죠. 것도 있죠. 그리고 호텔 쪽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잘 지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실적이 지금 잘 나올 쪽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많이 나올 네. 쪽이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제주 관련해서는 네. 여행을 좀 테마로 해서 이렇게 조금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쵸. 뭐 호텔, 뭐 여러 가지 네. 있죠. 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실 섹터는 LCC 쪽을 한번 LCC요. 보자. 네. 오. 일단 항공사 하면 크게 대형 항공사가 있고 네. 저가 항공사가 그죠. 있어요. 대형 항공사 많이 타시나요? 저가를 많이 그렇죠. 타기도 저도 합니다. 저가 항공사를 많이 타는데 네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항공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도 좀 좋게 보면 뭐 대형 항공사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네. 일단 저가 항공사에서 우리가 한번 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LCC는 저가 항공사거든요. 근데 LCC 안에 또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TA항공도 있고 진에어도 있고 네. 에어부산도 네. 있고 제주항공도 있고 이런데 맞습니다. 어느 기업이 더 좋을 것이냐. 아마 이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그 안에서도 네.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그쵸.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LCC 관련해서는 좀 어떤 이슈를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이벤트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실 화장품주들이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LG 네. 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네. 또 이러한 화장품주들뿐만 아니고 최근 들어 보면
이 호텔 카지노 쪽에도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뭐 카지노 관련하면 여러분들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이런 기업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한동안 또 주가가 주춤했어요. 뭐 선반영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네. 일단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일정 부분 어느 수급의 공백이 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행과 관련주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름이 오잖아요. 네. 아마 여름 휴가 계획 다들 짜고 계실걸요. 네, 휴가 가신 분들 그죠? 많죠. 회사의 네. 눈치는 보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야기 못 하더라도 아마 짜고 계실 것 네. 같고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는 아마 이 근로자의 날과 함께 껴가지고 함께. 황금 연휴가 또 있을 거예요. 또 어린이날도 함께. 그렇죠. 네. 뭐 토일, 월 이렇게 쉴 수 있고 네, 또 네. 그 다음 주에도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네. 또 이제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 일정을 지금 짤 가능성이 높아서 네네. 그리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격인 이 섹터 자체에서 지금 변동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일단 지난주까지만 해도 돈이 있으면 2차 전지였어요. 네. 그리고 2차 전지를 산다면 그 전주까지만 해도 에코프로였고 맞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네. 돈이 있다면 2차 전지 그리고 포스코를 산다 그랬어요. 아. 근데 일단 오늘 기점으로 네. 포스코도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에코프로를 사야 되나 포스코를 사야 되나 아니면 아니면 다른 쪽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봐야 되나라고 이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맞아요.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계절적으로 성수기를 좀 탈 수 있고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을 우리가 고려해 보는 것도 네. 또 다른 투자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과 카지노 면세점들 여러 가지 좀 움직였는데 이 안에서도 저가항공사 움직임도 좀 그렇죠. 포착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가항공사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탑픽 종목은 어딜까요? 돌, 바람, 여자 하면 아마 다 느끼셨을 것 네. 같습니다. 제주항공을 제주항공 네, 탑픽으로 이름부터 네네. 말씀드려보겠는데 네네. 저가항공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아니 뭐 TA항공도 그렇고 진에어도 그렇고 에어부산, 제주항공 다 낮은 가격에 우리가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죠. 항공사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에서의 조금씩 각기 다른 차별점이 좀 있어요. 근데 네. 그 차별점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제주항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LCC를 비롯해서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조금은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코로나19 딱 터지고 나서 항공사들이 항공주들이 대형사, 저가항공사 상관없이 다 처음에 밀렸어요. 네. 그런데 먼저 회복한 쪽은 대형 항공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실어 나르지 못한 반면에 네. 대형 항공사는 거기에 화물을 실어 그렇죠. 나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2의 전성기를 코로나 때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은 먼저 받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사람을 승객을 또 실어 날라야 하는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여파를 그대로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가항공사들도 비행기에 자석을 떼고 거기에 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가 되고 이제부터 여행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니까 항공화물을 통해서 굉장히 큰 매출을 올렸던 대형항공사 실적은 조금씩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아. 왜냐? 아무래도 물동량이 이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네. 비행기로 실어 나르면 하나를 실어 나르더라도 굉장히 비싸요. 네. 그러니까 또 배편을 또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 네. 그때처럼 항공 화물의 수요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하지만 또 저가항공사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 폭발적인 이 여행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LCC 쪽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특히나 이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제주항공보다는 진에어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에어는 티켓 가격을 좀 올렸어요. 그래요. 네, 티켓 가격 우리가 판가 한번 올리면 잘 안 내리잖아요. 네. 진에어가 조금 속상하긴 해도 이 티켓 가격을 올리면서 네. 실적 기준으로는 가장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주항공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노선의 회복 속도와 가지고 있는 노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노선 회복도를 말씀드려 보면 네. 1번 노선 회복도는 지금 95% 정도 회복했어요. 오. 거의 100% 회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리고 동남아시아,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쪽은
125% 회복이 됐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선이 지금 확보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노선. LCC 저가항공사 중에 중국 노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네네. 기업이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아하. 이제 중국이 여행에 대한 이 자율도가 이제 좀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앞으로의 실적,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실적보다 네네. 앞으로 실적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저가항공사가 어딘가라는 기준으로 네. 본다면 제주항공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서 네네. 같은 LCC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네. 조금이라도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주항공의 강점은 다른 것보다 중국 노선의 회복도에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 노선 회복에 따라서 제주항공 좀 돋보이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중요한 건 가격 전략입니다. 그렇죠. 참 오늘 가격대에 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항공주가 제일 네. 좋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네네. 이제 종가 부분에 보니까 오. 좋지 못하긴 해요. 네. 그래도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14,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손절 가격은 14,000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1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짧게 목표가로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왜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자 이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갑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번 놀러 가고 네. 겨울에 또 놀러 가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에 일단 성수기를 노려보는 한번 매매 전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저는 제주항공 짧게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짧게 잡아주신 목표가 1차로 18,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14,000원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시호가 구간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 지수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장 좀 낙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코스피는 0.52%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2,561선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닥의 낙폭은 더욱더 짙습니다. 2.52%대로 떨어진 886선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이 하락폭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좀 마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 관련주도 조금 강세였는데 여기에 방산과 원전 관련주들도 조금 눈에 띕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방산 쪽,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 제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그룹주가 조금 밀리면서 거기서 나온 자금들이 네.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이 일단 최근 1분기 기준으로는 2차 전지 안에서 움직였다면 네네. 오늘 처음으로 저는 다른 섹터로 조금씩 퍼져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방산주가 그 수혜를 받았고 사실 방산주는 지수와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지수가 좋지 않을 때 방산주가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저는 뭐 단순히 그런 수급적인 논리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방산주 쪽 안에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궁금해하실 부분은요. 네, LNF일 것 같아요. LNF. 네, LNF가 오늘 2차 전지가 약세죠. 그쵸, 네네. 8%의 급락을 보였는데 아니 에코프로 가면 LNF 간다면서요. 그쵸. 이렇게 이제 아마 많이들 방송에서 들으셨을 것 같고 네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LNF가 어제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될 게 LNF의 교환 사채를 사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LNF라는 현물 주식을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LNF의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현물을 팔고 교환 사채를 사게 되면 그 교환 사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이 LNF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한번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은 당분간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교환 사채를 발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시설, 증설의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 주가의 조정을 한번 역이용해 보시는 것도 LNF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네. 그리고 또 가장 고민 있으실 분들 네. 바로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 보유자 네, 분들입니다. 여기서 덜어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사야 될까요? 네.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네. 만약 내일
장 초반보다 장 중후반부의 아랫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때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살펴주셨습니다. 뭐 LNF 이 낙폭 좀 유지하는 상황도 좀 살펴주신 상황이고, 또한 2차 전지 약세 속에 여러 가지 테슬라 관련 이런 좀 이슈도 좀 맞물린 상황인 듯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여기에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까지도 전반적으로 살펴주셨는데, 오늘 장 좀 덜어내는 전략보다는 가지고 가시면서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취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기 보유자분들께 좀 첨언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 반도체 관련주도 조금 낙폭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도 약세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0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이 이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마감도 끝난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장은 이렇게 좀 마감이 됐지만 내일 장 성공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께 의견 한번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양시장이 하락세를 조금 면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현금 비중을 늘려라는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요. 이 김한진 박사님은 환율 추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이 보수적인 관점을 조금 고수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사님 어떤 의견을 조금 더 좀 비중 있게 보셨나요?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야겠죠. 네. 일단은 만약 올해 1분기 1월달, 2월달, 3월달에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는 2분기에는 5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낫다. 그러니까 결국 현금 비중 조절을 좀 잘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2차 전지의 수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했어요. 네. 총 매출은. 그런데 그 안에 영업이익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격 하락한 것이 네. 이제는 또다시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미국인들이 네. 그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에 먼저 덜어내고 먼저 사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만약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일부 덜어내는 것이 맞다.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테슬라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긍정적으로 이제 뷰가 바뀐다라고 하면 그때 어제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네. 내일 장 중후반부에 우리나라 지수의 회복 속도를 보면서 그때 다시 투자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현금 비중 조절을 좀 잘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사님이 보시는 내일장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에 기인한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실적 여파가 얼마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오늘 딱 느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실적 일정에 맞춰서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이 일단은 수익을 잘 낸다라기보다는 네.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같이 네. 조정이 나오는 날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쪽은 조정의 폭이 얕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조선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혹은 기자재 쪽,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 세진중공업 이러한 기업들 차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와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내일도 만약 미국 시장이 밀린다?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쪽에 조금 더 안정장치를 걸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실적을 좀 주목해봐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장 좀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어떤 네. 거라고 조금 꼽고 계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세 가지 섹터를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이 2차 전지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얼마만큼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LNF가 오늘 굉장히 불편하긴 했어도 뭐 LNF만큼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뭐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의 수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자 이렇게 2차 전지가 안 좋을 때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 그런데 네네. 반도체는 저는 메모리 쪽을
그쪽을 바라보시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폴더블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이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삼성전자가 다른 것보다는 지금 폴더블 쪽에서의 흥행도가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반도체 전체가 살아나면 좋겠지만 네. 반도체 안에서 혹은 전기전자 안에서 저는 폴더블 관련한 쪽을 먼저 보시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섹터 네. 자동차인 것 같아요. 불과 맞습니다. 하루 만에 지금 이 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자동차인데 네네.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네. 현대차, 기아, 완성차 위주로 포트에 담아보시는 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당장 IRA 수혜를 못 받는 건 팩트입니다. 네.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가 그거 그대로 내둘까요? 아니죠. 네. 결국엔 IRA 수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공장을 1년에 지을 거를 3개월 만에 짓거나 이렇게 빨리 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쵸. 올라갈 만한 이 모멘텀은 자동차 완성차 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네. 너무 2차 전지에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쪽도 한번 보시고 네. 조선업도 보시고 그쵸. 이렇게 한번 투자의 이 시각을 좀 더 넓혀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기업 실적을 체크하면서 조금 갖춰가시라 이런 말씀을 앞서 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주 회복세도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좀 내일장 전략을 좀 제시해 주셨고요. 또한 반도체 업종들도 좀 꼽아주시면서 이 많은 이 뭐 섹터와 또 종목 중에서도 이 폴더블 관련 종목 좀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자동차 섹터에서는 조정 시 중장기적으로 접근 전략이 조금 필요하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의 위기를 반드시 돌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겠다. 그래서 자동차주도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골고루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조금 마음이 더 가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래도 일단 제 마음의 원픽은 네, 조선을 꼭 봐야 된다. 조선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제가 좋은 이야기만 드렸죠. 그러니까 좋은 부분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단점? 조선업의 단점이 네. 뭐냐면 네.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거운 그런데 종목이다. 그 네네. 단점이 지금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아, 네. 다른 종목군들 오늘 뭐 2%, 3%, 5%, 8% 이렇게 빠질 때 네네. 조선업 빠져도 1%, 2%대의 조정입니다. 그게 맞네요. 이제 네. 오히려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될 요소들이 많아서요.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 조선업을 보시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사도 됩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언제든지 사도 되나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을 가지고 트레이딩, 그러니까 5%, 10%의 수익을 내기에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한 번 본 겁니다. 네. 근데 그게 거기에 너무 몰두하셔서 삼성전자가 또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네. 저는 삼성전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언제든지 사도 된다. 하지만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네.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만약 지금 당장 트레이딩 하실 거라면 네, 네. 조선업에서 힌트를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은 조선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장도 하락세를 좀 면치 못했던 장인데요. 내일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